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빠찡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빠찡코 지금 뭐 가장 핫한 또 문화 콘텐츠가 아닌가 싶은데 애플 TV에서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뷰도 올리고 계시고 또 일부는 이제 아예 공개가 좀 됐고요. 애플 TV 가입해서 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 빠찡코 작품성으로도 그리고 또 아주 흥행 면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빠찡코 코인을 한번 저희가 빠찡코인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찡코인. 네. 네. 자, 일단 저희가 1부에서는 빠찡코 첫 시작이 됐던 한 1890년대부터 32년까지 맞죠. 그래서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요 빠찡코의 주인공이죠. 그렇습니다. 선자. 그리고 선자의 첫사랑인 그렇죠. 한수, 백바지 입고 다니는 이민호가 살랑살랑 꼬시는 야시골랑한 그 장면까지 이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후로 이제 선자의 사랑, 그리고 그 선자의 사랑이 커질 때 있었던 우리 시대 이야기 그런 것들이 아마 2부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1부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아직까지 이 소설 앞부분만 잠깐 본 거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할 만큼 어떤 요소를 담고 있나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건 뭐 이제 계속 읽어 나가시면 느끼겠습니다만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내가 누구인가이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시대, 이 공간에 존재하는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이 빠찡코에서 드러나는 게 하나의 어떤 처음에는 조선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일본 제국주의, 일본 왕의 신민이 되었다가 또 그 다음에 45년 이제 일본 패전 이후로는 졸지의 무국적자가 되었다가 특별 영주권자가 되었다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나는 내 품위와 자존을 걸고 꿋꿋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좀 공감이랄까 호응이랄까 이런 거 던지는 거 아닌가. 어떤 가혹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무리, 시대가 아무리, 국가가 아무리, 외세가 아무리 뭘 해도 그렇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게 사람들한테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뭐 소련의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또 러시아가 최근에 시리아에 보내고 여러 가지 또 미국이 이라크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가지 제3세계 할 때는 다들 조용하면서 왜 우크라이나 이거는 그렇게 다들 전 세계에서 모금 운동하냐 하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류 보편의 무언가를 건드리게 있는 거죠. 단순하게 핵을 가지고 단순하게 힘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 안보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런 것들이 세계인들의 지금 단순한 우크라이나 나라 지키기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가 지키려는 인간적 가치를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동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빠찡코도 어떻게 보면 영도에서 태어난 아주 평범한 아주머니의 인생 역정, 평범한 처녀의 인생 역정 같지만 거기서 또 세계적인 보편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빠찡코 1932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자와 한수. 네. 자, 그리고 이제 선자는 이제 뭐 결혼은 시간 문제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곧 청혼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생리가 멈췄단 말이죠. 아이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한수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뭐 옛날에 뭐 내 아를 낳아도 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내가 자격을 가졌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둘이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수가 이제 출장을 갔다 온 거죠. 근데 그 서로가 이제 하나씩 기쁜 소식을 딱 전하기로 하는데 한수는 이제 해중 시계를 사온 거죠. 이렇게 꺼내보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좋은 시계. 뭐 독일제 시계라고 나오죠. 그리고 선자는 알려주는 거죠. 임신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수가 되게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너 진짜 좋은 집 사주고 너희 엄마도 이제 일 안 하게 다 해줄게. 어쩌고 하는데 근데 결혼은 할 수 없다. 난 너를 돌봐주지만 결혼은 못해.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오사카에 아내와 딸 셋이 있단다. 이때까지 그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천벽력이었죠. 선자 입장에서는. 선자는 당연히 선자는 나중에 자기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거죠. 이렇게 멋지고 나이가 있는 남자가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내가 바보였구나. 이런 남자가 과연 여자들이 가만뒀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을 해줬어야지. 말 안 해도 알아야죠. 자, 그러니까 내가 혼인신고가 돼 있어갖고 내가 결혼을 못해. 그 대신 내가 정말 좋은 집 사줄게. 그리고 아무래도 너는 아들을 낳아줄 것 같아 하면서 막 들뜬 거죠. 아, 딸 셋이라고 딸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면 이 파친코도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또 아들에 대한 집착.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또 아버지에 대한 집착과 연결돼가지고 그냥 나라죠, 나라. 잃어버린 아버지, 잃어버린 나라. 이것들이 아들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네. 가부장의 원리로 볼 수도 있고 부승의 원리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지폐 한 뭉치를 꺼내가지고 야 이제 뭐 너 이제 몸도 보신하고 이 돈 가지고 있어 하는데 손자가 받을 생각 안 하고 계속 돈 뭉치면 노려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한수는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막 아들 생각에 기분이 들뜬 거죠. 평소에 한수 생각은 그 당시의 사람들, 호남아의, 쾌남아의 생각들, 당연히 남자는 많은 여자를 거느려야 된다. 당연히 남자라면. 그리고 한수는 절대로 내 애를 가진 여자를 버리는 남자가 아닌 거죠. 한수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책임진다 내가. 네, 책임감이 있죠. 그 선자를 정말 좋아한단 말이죠. 왜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봐요. 선자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가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선자와 함께 시간을 지내고 나면. 그래서 이 작가가 아주 재밌는 코멘트를 하는데 그래서 남자가 젊은 여자와 함께 지내면 다시 소년이 되는 모양이다. 작가의 코멘트가 참 재미있죠. 남자가 젊은 여자와 함께 지내고 싶은 이유가 자기를 소년으로 만들어준다. 소년은 뭐냐? 보이즈 비 앰비셔스. 야망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제가 뭐 이렇게 남녀 데이팅하는 그런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여성상이 밝은 여자야. 밝고 맑고 순수하고 맞죠? 뭐 어떡하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뭔가 하여튼 뭐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면 내가 강해져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한수에게는 이 선자가 마치 그런 자기의 어떤 투지랄까 이런 것들을 네. 막 북돋아주는 존재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한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잖아요. 선자 보고 야 그러면 너 어머니 만나자. 내가 말씀을 드릴게. 그리고 이제 정말 큰 집 사줄 테니까 이제 한숙생 받지 마. 그리고 애만 잘 키워. 이렇게 이제 말 막 하는 거죠. 근데 선자는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막 들끓고 있는 거죠. 그럼 뭐야? 나는 결국 결혼을 못 한다면 나는 남자가 원하는 대로 몸을 그냥 내준 어리석은 시골 처녀구나. 이제 이런 현타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결혼이 이제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은 처녀의 생각에는 결혼을 못하고 남자하고 몸을 섞은 것은 매춘과 다를 게 없다. 그리고 내 뱃속에는 결국 성도 없는 사생아가 될 것이다. 그때는 엄마성을 붙인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선자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나는 다시는 오빠애를 안 만날 겁니다. 하고 딱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자 입장에서는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한수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한 거죠. 부모는 무조건 해주잖아요. 무조건 그 자체로.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아니라 우리 딸이라는 이유 자체로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수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한 여자라는 이유로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고 자기 아들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아들 도구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난 만약 아를 낳는데 애가 딸이면 어떨 거냐. 그리고 애가 기형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막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 못 하겠다 이러니까 근데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선자가 알게 된 거죠. 맞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기형이었으니까 내가 지금 애가 기형일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을 하고 나서 자기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한수가 그 해서는 안 될 이제 말을 내뱉은 거죠. 아주 잔인한 말을. 너 그래서 나와 결혼하려고 한 거냐? 정상인간은 결혼할 수 없어. 너 다른 사람하고 결혼 못 하니까 나이 많은 나하고 결혼을 완전히 이렇게 기대를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잔인한 말을 내뱉고 너 일부러 나한테 다가온 거야? 그렇죠. 뭐 이런 말이죠. 네. 선자가 이제 아주 지금 상심한 상태야.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1932년 11월 그 이후로부터 몇 개월 지나가지고 선자는 임신해 있는데 고한수하고는 난 안 만날 거야 돼 있고
이제 엄마에게는 일주일 전에 말해가 지금 애가 이제 배는 불러오는데 아직 이제 임신한 4개월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불안한 상태인 거죠. 내 앞날이 어떻게 펼칠지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네. 네. 자, 근데 이제 백이삭의 곡간으로 옮겼는데 이제 약사가 그 당시는 의사가 귀하니까 약사가 정기적으로 왕진을 온 거죠. 그래서 몸 상태가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산책을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휴대폰이 없잖아요. 혼자 나가다가 만약에 몸이 쓰러지면 누군가 연락을 할 수단이 없으니까. 네, 간병인이요. 간병인도 네. 없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옆에 좀 부축도 하고 할 역할로 선자 엄마 양진이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아유, 제 해변가 산책하고 싶은데 좀 잠시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양진이도 사실은 뭐 외간 남자가 가는 게 그렇지만 이제 나 나이도 37 해도 나이가 들었다 뭐 이런 식이니까 네. 나이도 들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같이 나간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선자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선자 아가씨는 별로 말이 없는 것 같다 이러니까 이 엄마가 백이삭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마음 놓고 좀 의논하고 싶어서 그냥 말하는 거죠. 사실은 아를 임신했어야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리십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야가 자기 아버지가 장애를 있어갖고 전에도 결혼하기 어려운데 이제는 완전히 걸러버렸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 입장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언니 2명한테 뭐 도움을 해봤자 그 언니도 아무 수단이 없죠. 친정 아버지는 돌아갔죠. 의지할 만한 남자 형제가 아무도 없는 거죠. 차라리 남자 형제라도 있으면 그래 갖고 그죠? 남자 형제 호적에라 여는 방난이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삭은 하나도 안 놀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네. 왜냐하면 자기가 평양에 교회에 이슬 다닐 때도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끊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 안 놀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일종의 종교적 사명감이라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딸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뭐 네. 그런 느낌들이 들면서 갑자기 이제 일종의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갑자기 이 해변가에 산책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왜 이 집에 와서 내가 쓰러졌는가? 이 뭐 그 따지면 인간은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지잖아요. 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닥쳐오고 그 맹자가 말한 것처럼 그게 운명이고 하나의 뜻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자기는 어릴 때부터 평양에 아주 부유한 지주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릴 시절부터 몸이 골골거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얘는 오래 못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살고 있다 이거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 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강하게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사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큰 형이 이제 사무엘이었는데 아주 신망을 받는 교회 독신한 그거였죠. 근데 시에 나갔다가 3.1 운동에 결국 나갔다가 일제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해서 죽는 걸로 나와요. 이제 점점 역사적 사건들이 껴들어오기 그렇죠. 시작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큰 형의 죽음을 계기로 이삭은 난 용감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한 거거든요. 근데 작은 형 요셉은 지금 일본 오사카에 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학교 가고 이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하고 기계 만지고 이런 걸 잘해가지고 나는 돈을 벌겠다 해서 일본 오사카에 가서 지금 공장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또 평양에서 옆집에 아주 또 부잣집 처녀인 경희와 결혼해가지고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을 부른 거예요. 교회 부목사자를 구해놨다. 네. 와라.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삭이 바로 평양 신학교 선배인 부산의 신목사 교회를 방문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호세아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호세아요. 호세아가 이제 선지자 예언자인데 네. 그 성경에 나오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호세아에게 일종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창녀와 결혼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내가 이 하숙집 아주머니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 딸이 지금 임신해가 공경에 처해 있다. 나는 그 딸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목사가 답답하겠죠. 근데 신목사가 이 사람은 항상 애가 아주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가 아주 차분한 애라 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말을 하는 애는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그 모녀를 데려오라고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결국 이제 이삭이 양진이 이제 신목사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숙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하숙집 이제 주인이죠.
선자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선자 씨에게 청혼하면 어떨까요? 선자 씨가 저를 받아들일까요? 참 말을 곱게 하죠, 그죠? 내가 결혼해 주겠노라가 아니고 선자 씨가 저하고 결혼해 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바로 양지는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이제 선자는 엄마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저 목사님이 너하고 결혼을 하고 싶단다. 선자는 딱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나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딱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나는 이 사람은 나를 구해준구나.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결국 진짜 이건 뭐 진짜 예수 이야기 같습니다, 그죠? 예수의 아버지 목수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건 사실 자기가 아닌데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 같아요, 그죠? 사실 남의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나는 나의 아이로 받아들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부산 시내로 데이트를 하러 가는 거죠. 뭐 데이트라기보다 처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선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자가 딱 바로 단박에 대답하는 거죠. 그럼요. 그럴 수 있지. 무조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지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신이라면 그 신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나를 그렇게 아내를 받아주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일식집에 데리고 간 거죠. 그 일식집이 일본 사람이 하는 우동집이죠. 네. 근데 선자는 생애 최초로 가본 식당인 거예요. 식당 자체를요? 네, 식당 자체를 생애 최초로 가본 거죠. 생애 최초로. 네. 그 이후로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선자가 식당에 가게 된 거는 일하러 이제 두 번째 처음 가게 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집에서 밥 해 먹는 것밖에 없죠. 하긴 우리 어릴 때도 식당 거의 갈 네.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식당을 언제 가나 아마. 중국집 같은 데는 이제 그죠. 그렇죠. 입학이나 졸업할 때 가고. 예.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한번 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삼겹살 거먹는다 이런 거는 제가 한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가서 제대로 그냥 식당 같은 무슨 가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많이 생겼죠, 80년대. 예. 네, 그래 그때 한번 가보고 그 전엔 저도 식당을 한 번도 거의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분식집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라면 팔고 하는데 그 예전에는 동네 슈퍼 동네 구멍가게 골목 가게에서 라면 팔고 뭐 네. 분식집이 따로 없어요. 거기서 오뎅회가 네. 팔고 떡볶이 팔지. 그렇죠. 분식집이 따로 없었거든요. 옛날 사람들. 같은 세대잖아. 아니야. 세임 제너레이션. 저는 100원에 떡볶이 한 접시. 그건 가봤지. 초등학교 때 있었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일본이 식당에서는 좋은 사람 안 봤는데 이삭이 딱 그 옷 잘 차려입으니까 가고 또 아주 일본 말을 딱 잘 구사하니까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딱 이렇게 우동을 파는 거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신목사가 그 모녀를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연락선을 타고 영도에서 이제 부산으로 나간 거죠. 네. 신목사의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신목사가 계속해서 이제 선자에게 이게 좀 압박하는 게 나와요. 드라마도 보면 압박을 해요. 너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참 그 백이삭 목사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압박보다는 사랑으로 하나님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 근데 이제 신목사 입장에서는 세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짜 너가 하나님 받아들이고 백 목사를 두 번 다시 이제 넌 절대 다른 남자를 탐하지 않겠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영화도 드라마도 참 감동적인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나오죠. 속죄와 용서라고 제목이 나오는데 속죄하고 용서인데 결국 그게 뭐 기독교의 근본적인 도식이 바로 해결과 구원이니까요. 그렇죠? 나쁜 짓 했으니요 해결을 하고 이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신목사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결혼 예배를 올려주는 거죠. 바로 결혼 예배를 올려주는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딱 다짐을 받고 바로 결혼 예배 올려주고 바로 이제 혼인 신고하러 관청과 경찰서로 가요. 아니, 한수라면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끝났죠 거기서는. 근데 한수는 계속 나오죠. 나오죠. 작품에 끝까지 나오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한수는 이제 한수도 자존심 있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선자가 딱 그거 하고 나니까 한수도 그 시장에서는 사라지는 걸로 나오죠. 근데 한수 같은 이제 아들을 좀 근데 낳는데 아들이에요. 아들일 것 같아. 그렇겠죠. 네. 아들이고 아마 한수가 그 소식을 또 나중에 듣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럼 아들을 뺏고 싶겠네요. 뭐 한번 보시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드라마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요. 그래서 네. 이제 이쪽은 관청과 경찰에 가는데, 근데 이 가는데 이 엄마 양지는 시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쌀을 구하려고. 왜? 쌀이요. 쌀을 구하기 위해서. 쌀 말고 쌀. 왜냐하면 혼인한 첫날 저녁만큼 흰쌀밥을 먹여주고 싶은 거죠. 아. 드라마 참 감동적이에요. 그려지는 게. 이게 당시에는 쌀을 쌀밥 못 구합니다. 예, 돈이 있어. 일본인들한테만 팔았대요. 뭐 그렇게 나오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드라마 보면 참 이게 그게 감동적으로 나오는데 뭐 이 소설에도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쌀을 구해가지고 딱 신랑 신부 이렇게 네. 그 결혼할 날 닦고 저녁만큼은 흰쌀밥 지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죠. 예, 해줄 게 없잖아요. 이 쌀밥 한 번만큼 먹이고 싶다. 이런 게 나오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쌀밥을 해서 먹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데 식모 자매들하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 식모 자매 중에 동생이 동이고 언니가 복희인데 동이가 아이고 나도 저런 백목상님 같은 분하고 결혼하고 싶다니까 언니 복희가 꿈도 꾸지 마라. 누가 우리 같은 가시나들하고 결혼한단 말이고 이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이 식모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누가 시집을 가라고 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 둘이가 돈이 없으니까 결혼 선물로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한 오리 한 상을 선물해 주죠. 오리. 음. 아. 왜 오리일까요? 오리요? 네.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결혼식 네, 할 때 그렇죠. 전통 결혼식 하면 그 거의 같이. 꽝. 예. 뭐 청동오리 같은 거 예, 이렇게 예, 예, 예. 한 쌍 꽝 이렇게 아니에요, 하잖아요. 뭐 원앙 금침에 원앙도 있는데 맞습니다. 원앙도 있는데. 꽝은 아닐 거야. 아니 원앙이죠 거, 원앙. 아닌 건 아니라고 네. 말씀해주세요. 꽝은 아니야. 아니 뭐. 콩 아니구나. 오리가 이제 평생 동안 짝을 지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오리를 이제 이 자매가 선물을 해주고. 아. 그러니까 참 이게 나중에 드라마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설에는 안 만나는 걸로 이제 중국의 공장에 가서 결국은 이제 헤어진 걸로 나오는데 그 드라마는 보면 나중에 이제 고국을 방문한 선자 윤여정이죠. 그 언니를 한 8년 만인가 거의 5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복희 동희 언니를. 네, 근데 동의는 없고 복희 언니를 만나요. 복희 언니가 김용옥 씨가 분했는데 네.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이게 결국 뭐 소설적으로 씁니다만 이제 결국 공장에 좋은 일자리가 갔는데 그게 결국 흔히 말하는 위안부였다라는 식으로 나오죠. 그렇게 이제 암시가 되어 있죠. 진짜요? 네. 그 옛날에 그렇게 좋은 일자리 있다고 속아가지고 간 사람들도 일본에서 있죠. 조직적으로 군부대 이제 흔히 말하는 성노예를 공급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 조직적으로 개편되어 있고 일본의 작가가 쓰는 거 보면 직접 자기가 일본 군인으로 2차 대전에 나갔던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조선인 위안부를 쓰는 대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대마다 명찰을 달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군부대가 운영했다는 게 자기들도 다 아는데 왜 그거를 지금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 안 했다고 저렇게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대목도 많이 나오는데 뭐 안 네. 했다고 저렇게 우게 되니까 뭐 참 그렇죠. 네, 어떻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헤어지고 네. 같이 있던 하숙생들은 그 돈을 모아가 그 결혼 일종의 뭐라고 할까 축의금으로 이엔씩을 주는 거죠. 그 이엔이라고 하는 게 돈이 작은 것 같지만 네. 이틀치 일당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그 선자에게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제 부산 여객선 터미널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본래 그 부산역하고 붙어 있거든요. 여객선 터미널이. 그 사실은 기차역은 다 시내 중심가에 있잖아요. 네. 서울도 서울역이 시내 중심가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부산역은 딱 항구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아, 바로 저 여기에서 내려갖고 일본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물자 같은 거, 숱한 네, 물자를 네, 그러니까 이거 편하게 하려고. 네, 이렇게 네, 참 네. 식민지의 산물인데, 어떻든 그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엄마가 선자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몇 가지 당부도 하고 비상에 뭐 비자금도 주고 뭐냐 이런 거예요. 야, 네 짐을 막 보내려고 풀었다 끌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짐에 사오다 보니 네 금식에 있더라 이런 거예요. 금식이에요. 뭐 앞에 또 은시계도 하고 금식에 뭐 하여튼 귀한 시계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먼 거고 하니까 그 남자가 죽은 거다. 애 아빠. 애 아빠 이야기를 슬슬 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처음 하는 거야. 다시 그 남자가 이렇게 해서 주고 뭐 하여튼 넌 절대로 그 남자 이제 잊어야 된다. 그래 금식 어쩔 끼고 이 시기 어쩔 거니까 오사카 가서 팔 거라 해 하니까 만족해 하는 거죠. 그리 팔아야 된다. 이거는 그리고 급할 때 팔아가 딱 떼야지. 절대 이거 가지고 그 남자 생각 다시 나면 안 된다. 넌 백목사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넌 평생 이 사람을 언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근데 된다. 왜 부산에서 안 살고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사카에 일자리 그 목사의 목사 그 일자리. 일자리가 있고 또 부산에는 또 뭐 할 게
별로 이제 없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 30년대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일본으로 이제 조선인들이 대거 몰려간 시기예요.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때 갔는데 그 당시 이제 내재 흔히 말하는 반도 이쪽에서 일본 사람이 말하는 반도에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요즘 제3세계 노동자들 우리 외국인 노동자 오듯이 그때는 일본 가야지 먹을 게 나온다 하니까 또 일본에서 그때 30년대부터 좀 풀어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는 것들을. 네. 이제 자기들이 뭐 노동력이 모자라고 하니까. 자, 그렇게가 갔는데 이제 딱 한마디 진짜 하는 거죠. 저 남자가 네 인생을 구해줬으니 절대 옛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네. 그리고 이 아는 결혼을 해도 네 곁을 안 떠날 머스마가 태어나면 좋겠다. 딸은 시집을 보내야 되지만 머스마는 네 곁에 두고 있으니 머스마가 태어나면 좋겠다. 참 이 진짜 엄마의 절절함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 시계를 만약 어디서 받았냐 하면 네 엄마한테 받았다고 말해라. 엄마가 주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비장의 비자금 바로 양진이가 자기 이제 시어머니 훈이 엄마에게 받은 금반지 2개를 선자에게 주는 거죠. 그 유일하게 받은 이제 재산 일종의 현금성 재산이 금반지 2개인 거죠.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 이제 딸에게 준다 이거죠. 니는 내 모든 거니까 다 갖고 가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네가 다 갖고 가면 된다. 근데 이때 나이 해봤자 30대 후반이에요. 엄마의 나이도. 근데 뭐 그때는 워낙 나이가 그하니까.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여자는 저축을 잘해야 되고 남편도 잘 돌봐줘야 된다. 근데 설마 이게 엄마랑 마지막 장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네. 남편도 잘 돌봐주고 하면서 이제 부부 관계, 방중술 비슷하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임신을 해도 남편하고 잘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가르쳐 주고. 네 남편은 안 돌봐주면 다른 여자한테 뺏긴다. 그러니까 항상 얼라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늑한 가정을 꾸며야 되고 남편하고 자식이 고통받게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면 아주 좀 직설적으로 나오죠. 목사님도 남자대. 남자는 여자가 즐겁게 안 해주면 반드시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한다. 그러니까 네가 항상 남자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가 딸에게 여기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노하우를. 그때는 그랬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고 이제 관부인락산을 타고 가는 거죠. 그 이제 우리 네네네. 우리도 했습니다만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하관과 부산을 연결하는 관부인락산. 그 타고 이제 가는데 뭐 드라마에 보면 좀 극적으로 나옵니다만 본래 조선 사람은 돈이 있어도 1등 칸을 이용을 못했다고 하죠. 2등 칸까지는 갈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그 막 제일 배 밑바닥 3등 칸. 네.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을수록 이게 배멀미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많이 롤링하고 이러니까 위에 있을수록 이제 별로 안 흔들리고. 네. 그러니까 밑바닥 가면 거기서 되게 힘들게 나오죠. 배멀미 하게 되고 바로 토하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짝 취급을 받는 거죠. 이 드라마 보면 참 그냥 상하로 나뉜 딱 그 사람들을 보여줘요. 위쪽에 일본인들은 딱 잘 차려입고 뭐 오페 뭡니까 이게 막 아리아를 들으면서 자기들 딱 식사하고 밑에 사람들은 막 그냥 완전 짐짝처럼 넓어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오사카 기차역에 바로 백 목사의 형 백요셉이 기다리고 있고 백요셉은 비스켓 공장의 감독관으로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아침마다 그 공장 사장 시마무라가 일만 하는 거죠. 아침마다 딱 백요셉을 볼 때마다 네 대신한 사람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매일 아침 리마인드를 시켜주면 네까지 건 언제든 자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맨날 근무를 하는 거죠. 이건 뭐 비정규직의 소름인가요? 꽤 그래도 관리직 아닙니까? 감독관인데도 야, 넌 고마운 줄 알아. 다른 사장들은 조센징 안 쓰는데 나는 특별히 너를 고용해줘. 이런 식인 거죠. 네. 뭐 이 사람이 악독한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아내 경희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네. 근데 경희는 아주 다정한 사람은 나와요. 특히나 흠이 있는 사람에게 더 다정하다. 이렇게 나오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형제가 11년 만에 상봉하게 되는 거죠. 11년 만에요. 이제 이삭하고 요셉. 네, 요셉은 이미 10년 전에 이미 떠나가지고 일본 떠났으니까. 이삭도 이제 그 형 따라서 이제 오사카를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찾아서. 바로 이제 선자를 데리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오사카의 이카이노라는 구역을 가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이제 빈민가죠. 요거 갈 때쯤이면 거의 지금 선자도 한 18살 요 정도 17. 18. 1933년 4월. 네. 이제 애는 거의 이제 뭐 만삭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빈민가에 산단 말이에요? 왜냐? 조선인에게는 세를 안 주니까요. 좋은 곳에 제대로 된 집을. 집을.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군대가 우리도 이제 반성을 하자 이런 게 나와요. 자료를 만든 게.
우리가 내지인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 조선징한테. 왜냐하면 당시에 조선징들은 영화관에 가도 좌석이 비어 있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서서 봐야 돼요. 그 조선이 이제 화재가 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도와주러 갔는데 이게 조선징 집이다. 아예 그럼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산부가 지금 출산을 하는데 위급을 다투는데 조선징 임산부는 반드시 먼저 선부를 받아야지 애 봐준다. 이런 이제 일화를 보여주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너무하다. 우리 좀 이제 조선징 좀 잘해주자. 이런 자료가 나올 만큼 차별이 심했던 거죠. 네네. 네. 워낙 이런 차별은 뭐 말도 못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드라마도 나옵니다만 그 드라마에 뭐 사람 때리고 여러 가지 이런 아주 억압적인 장면 나오는데 순사가 칼 차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일제시대 때 순사가 하도 우리 사람들 악도가에 굴어가지고 그 경찰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것도 있죠. 네.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은 자칭 문명국이라고 자기들이 자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식민지 조선을 문명 개화시켜 주겠다 했는데 조선 사람에게만 태형을 적용해요. 태형, 채찍질하는. 네네. 일본 사람은 적용 안 해요. 이런 야만적인 태용을 하면서 자기들이 뭐 조선을 문명 개화시켜 준다 할 만큼 참 차별이라는 게 막 그냥 일상적인 거죠. 네, 자, 네. 그래서 이 말에 들어갔는데 이제 8년 전에 이 아버지가 준 돈으로 이 집을 샀단 말이죠. 네. 이 집을 왜냐하면 그 아내 때문에 산 거죠. 집을 안 살려고 했는데 아내가 음. 아니 월세를 내면 다 날라가고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된다고 재테크까지 하지만 부동산을 한 거죠. 경위. 예, 경위가 집을 가져야 된다고 네.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서 집을 샀단 말이죠. 네. 근데 절대로 외부 사람에게는 집주인이라는 사실을 안 알리는 거죠. 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순간만 사람들이 와서 맨날 돈 좀 빌려달라고 달라고 하고 할까봐요. 왜냐하면 경위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음식이 남으면 이게 나눠주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찾아와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 경위가 없을 때 와서 집에 음식을 다 빼앗아가고 도둑질해 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에 음식을 남겨두고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건데 이 집에 가면 음식이 있다더라. 소문나니까 다 와서 빼앗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잘해주니까 와서 도둑질을 2번 당하고 결혼 뭐 반지 다 틀려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 11년 만에 만난 이삭은 이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집이 그래도 다른 집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다미 2장이 있잖아요. 네. 다다미 2장이면 한 2평쯤 될까요?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보통 다다미 한 장에 한 평 될까 말까 하는 걸 다다미 2장이 2평 그러니까 고시원 1평이잖아요. 2평에 식구가 한 뭐 10명 가까이 산단 말이죠. 진짜 근데 애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낳는 거지? 근데 그 방에 살면서 돼지도 같이 키우는 거예요. 돼지. 돼지. 좀 같이 키우는 그 방에? 예, 그 방 공간에 그러니까 방하고 보통 왜 거기 여기 있지만 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일본 사람들은 조선징은 더럽고 냄새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조선징은 더럽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겉은 똑같지만 안은 다다미 6장짜리 방이 3개나 있는 거죠. 그 식구는 그래봤자 지금 2명, 이제 4명밖에 좀 안 되죠. 크네 그래도. 그러니까 크다. 거기서는 제일 쾌적한 집인 거죠. 자, 결국 그래서 이 당시에도 나와요. 이게 왜 조선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그런 집에서도 자기가 벌어들인 돈의 50% 이상이 월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일본도 그 20세기 초반일 때 이야기 들어보면 양극화가 엄청 심했거든요. 네. 집가진 사람이 집을 수백 채 사가지고 요즘 우리 그 뭡니까 뭐 그 전세 끼고 사듯이 네. 그런 갭 투자하듯이 해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월세 엄청나게 착취를 하고 그래서 일본 사회도 그때 20세기 초반 때 엄청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경위는 아주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는데 네. 그 29세로 나왔다가 31세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 31세 주부로 나오는데 아주 여학생과 같았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아주 여기 미인으로 나와요. 아주 키도 훤칠하고 그리고 아주 품위 있게 옷을 부잣집 딸이니까 옛날에 스커트를 입고 미니 스커트를 입고 풀 먹인 다 블라우스를 입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일본 라디오 아나운서를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듣는 거예요. 아나운서. 그래서 표준적인 일본 말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일본 사람도 일단 말이 완전한 일본 사람이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쟁이란 걸 알아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이쁘니까 이렇게 나왔죠. 네. 하여튼 자 그래서 이 경위가 이제 선자보다 12살이 많은데 자 그래서 이제 너랑 나랑 언니 동생처럼 지내자 이렇게 이제 아주 다정하게 해주는 거죠. 네. 자 그래가 첫날 이제 그 저녁을 먹고
이제 공중 목욕탕으로 향하는 거죠. 이 4명이 이제 목욕탕 가서 몸을 씻자. 어이구, 임신한 걸 알게 되겠네요? 아니 임신한 건 다 알죠. 이제 배우 다 불러갖고 이제 임신한 8개월 그래요? 됐습니다. 다 이건 알고 미리 다 말했던 거죠. 네. 이사에 편지를 보내요. 자 네. 그래서 그 목욕탕 가면서 동생한테 신신당부한 거죠. 절대 여기서 정치적 문제, 노동쟁이, 사회주의 휘말리지 말아라. 이게 말면 끝장이다 얘기는. 그 당시 일본은 30년대 이제 특히나 당시 1917년 공산주의. 예, 러시아 혁명 이후로 이제 일본이 가장 경계한 게 공산주의예요. 네. 그래서 특고 경찰, 특별 고등 경찰 만들어서 엄청난 탄압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냥 너 혼자 아니다. 이제 너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곳에 스파이가 다 있다고 생각해라. 교회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스파이들이 침투해가지고 모든 운동가들이 익는 족족 따가는 과일처럼 저들 손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하고 학습해가 사회주의자가 될 때 딱 그러면 이거 가자는 건 과일을 똑 따가듯이 경찰은 그렇게 실적을 올린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요셉은 여기서 한 33살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 한 1900년 뭐 1901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위가 한 2-3살 어린 걸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신방이 이제 꾸려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둘이가 목욕도 갔다 오죠. 둘이 남게 되니까 선자가 엄마가 해준 말이 생각나는 거죠. 남편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데 남자들은 그것을 해야 하는 기라. 이렇게 이제 엄마의 말이 생각나면서 이제 뭐 이사 가고 둘이 나란히 눕게 처음 이제 둘이가 눕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영도에 있을 때는 또 엄마하고 따로 잡고 네네. 여기 또 배 타고 올 때는 또 다 중인 한실이에요. 제대로 눕는 건 이제 처음이군요. 첫날 밤인 거죠. 이제 오사카는 첫날 밤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선자가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몇 달 동안 지내보면서 네. 자기는 성격이 좀 비현실적인데 선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올 때도 부산에서 오사카 올 때 그 간부 연락선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 타고 오사카까지 올 때 기차 얼마나 힘든데 불평이나 심술 한번 안 부리더라 이거죠. 정말 이 강인한 여성. 그러니까 자기가 딱 느낀 게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 같은 선자다 이거죠. 참 이게 한마디로 요약해 준 거예요. 이삭이 느끼기에는 선자는 생존법을 아는 사람 같다 이거죠. 네, 어떤 환경에서도 솔루션을 찾아내는 사람, 그 강인한 사람. 그래서 남자에게는 아내가 필요했다라고 한마디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남자도 아내가 없으면 그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위기를 못 넘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대충 그럭저럭 버티내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아니, 얘기가 그렇다고 또 합니다. 있군요. 네네. 아니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땐 잘 모르는데 그런 나이가 이야기를 들수록. 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없는 사람은 한계가 드러난다고 하는 뭐 거죠. 서로 의지가 또 잘 되고 하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정치인이나 기업가 중에 사실 독신인 사람이 그렇게 없죠. 대부분의 아주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 있는 사람 중에 그 독신으로 특히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잘 없죠. 네. 근데 그만큼 그거는 아내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그 일에 있어서 뭔가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네. 잘 할 수 있는 네. 어떤 튼튼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네, 해준다 네, 이런 네, 거죠. 네. 그나저나 빨리 네. 우리 선자가 18이 돼야 난 또 18 어른 캠페인을 좀 한번 네.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지금쯤 한번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열렬되기 전에 이제 네. 안네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저희 방송 때마다 이렇게 들려드리는 18 어른 캠페인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또 도움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18이 되면 또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또 우리 청소년들 잘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도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어쨌든 네, 같이 맞습니다. 있어서니까요. 네, 네. 네, 우리 젊은 분들께도 우리 또 든든한 서포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 밤을 그렇죠. 선자와 이삭이 잘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네, 잘 보냈죠. 뭐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뭐 그냥 잘. 근데 드라마 보면 아주 재밌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사건이 있어요? 아니 그냥 그냥 잘 아름답게 잘. 아름답게. 이제 선자는 배가 어느 정도 좀 불러온 상태. 그렇죠. 임신 한 8개월 지금. 네. 네. 8개월? 네, 그 정도 됐죠. 아, 4월 꽤 많이 왔네요, 네, 그러면. 네, 네. 네. 혹시 그러면 형 부부는 이 아이의 존재가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고 네, 있어요? 네. 뭐 이상이 벌써 편지를 다 보냈으니까.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형 부부는 결혼 생활이 꽤 됐는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경이 이제 바로 요셉의 부인 경이는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그 사라도 거의 뭐 언제입니까? 80, 90에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낳을 수 있다. 희망은 안 버리고 있는 거죠. 또 신심이 또. 네, 여긴 다 기독교.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경희의 꿈은 뭐냐면 나는 그냥 요 기차역 근처에 김치와 장아찌를 파는 가게를 열고 싶은 거예요. 경희의 꿈이? 예.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음식 솜씨가 좋고 하니까 지금 남편 혼자 너무 힘들게 돈을 버니까 내가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는데 남편이 워낙 가부장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절대로 여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특히 너 같은 양반집 여자가 일본 사회에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또 당시 냉장고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새끼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끼. 아이고 힘들겠다. 자, 그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고기를 사러 가고 이러면 주인들이 참 잘해주는 거죠. 경희가 아름다우니까. 네. 선자가 일본 오사카에 와갖고 경희하고 같이 다니니까 내가 못생긴 여자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 나는 못생겼구나. 아니, 못생긴 사람은 아닌데 워낙 경희에게 모든 사람들이 축파를 던지고 잘해주고 하니까 나는 진짜 못났구나. 나는 그냥 뭐라고 할까 유령 취급을 하구나 이 인간들이. 근데 뭐 그냥 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이제 확산되면서 하나의 주체로 생각을 하지. 그냥 예전에는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람은 양반, 나는 평민.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된 거 나오죠. 자, 그런데 결국 뭐 이제 뭐 요셉은 절대 그 장사면 안 되고 그 대신 제수 씨는 괜찮아. 왜냐하면 제수 씨는 평민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장사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뭐 그것도 별로 탐탁지는 않지만 거리에 나가는 건 괜찮은데 너는 양반가 출신인데 집 밖에서 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여인들이 정말 이게 이국당에 와서도 그 뭐라고 할까 이 가부장의 어떤 이런 막 가장 밑바닥에서 압력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여성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선자하고 경희가 있는 집안으로 2명의 남자가 들이닥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어떤 영수증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류를. 당신 남편이 말이야, 지금 빚을 120인이나 졌어. 근데 지금 2번이나 이자를 안 갚네? 지금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경희는. 생각도 못 했는. 그때 뭐라고 할까, 일종의 빚이 그게 뭐 요즘쯤 몇백만 원 좀 되는 거죠. 네. 근데 너무나 큰 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아니 뭐, 이 돈이 뭐냐 이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너희 남편이 하여튼 우리 사장님에게 몇 개월 전에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이렇게 빚이 120엔을 빌렸는데 지금 오늘까지 이자는 계속 분한테 213엔. 그러니까 진짜 몇 달 사이에 한 4, 5개월 사이에 빚이 2배가 된 거죠. 고리대금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까지 총액이 213엔이다 이러니까 경희는 벌벌 떠고 있는데 딱 선자가 나서가지고 3시간 후에 다시 오이소 딱 하고 나서 경희하고 딱 둘이 갑시다 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전당포를 향하는 거예요. 시계를 팔겠다고. 한수가 준 시계죠. 네. 그러니까 간 거죠. 그리고 전당포를 가져가면서 할 말을 미리 생각하는 거죠. 이 선제 생존력이라는 것들. 자, 이게 지금 뭔가 돈이 아주 큰 돈을 갚아야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이 생각나는 거죠. 절대 빚 내면 안 된다. 고리대금업자 해가지고 다 날라간다. 이거 아버지가 많이 봤던 너는 절대 빚 내면 안 된다. 이게 완전 뼈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버니가 저 큰 빚을 지금 못 갚으면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난다 생각해가지고 간 거죠. 전당포 주인한테 딱 가서 이제 조성인이 한 전당포 가서 해중식에 거래를 하는 거죠. 딱 꺼내가지고
좋은 시계 아닙니까? 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포 주인이 딱 시큰둥이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제 밀당이 시작되는 아, 거죠. 선수니까 뭐. 네. 그러면서 아유 요즘 사람들은 손목시계 좋아하지 이런 해중시계 안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선자가 딱 체크를 한 거죠. 딱 눈치를 챈 거죠. 처음에 이 사람이 말할 때는 눈을 깜빡거리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들한테 말할 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근데 이 시계를 딱 보고 나서 눈을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지금 뭔가 이 탑이 나구나. 그 생각 변화를 딱 그러니까 딱 눈치챈 거죠. 잡고 캐치한 거죠. 자, 그래서 순자가 어떻게 하느냐? 아, 그래요?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시계 가지고 다시 돌아서려고 딱 했거든요. 튕기는 거죠,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전당포 주인이 잠깐 내가 도와드릴게. 지금 조선인이 하는 전당포 없어. 딴 데 가면 일본 내가 동포니까 도와줄게 이런 거죠. 또 임신 지금 한 몸으로 어째 돌아다녀.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여기서 막 사줄게. 50엔 줄게. 딱 된 거예요. 50엔. 50엔. 네. 그러니까 선자가 바로 200엔 주이소. 너무 갑자기 크게 뛴 거 아니에요? 이거 적어도 300엔 가치 있습니다. 된 거죠. 이 스위스에서 만든 새 물건입니다. 딱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이러니까 선자 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재로 부르죠. 그때 아재 시간을 더 이상 안 뺏을랍니다 하고 딱 또 나가려니까 하여튼 경위는 보면서 선자가 완전히 이거 뭐지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선자가 아니네. 시골 처녀 선자가 맞나 완전히 사람이 거인으로 보이는 거죠. 저 달고 다른 전당포 주인들하고 절대 밀리지 않는 이제 협상력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제 딱 그런 거예요. 입맛을 다시면서 고향에서 부모님 무슨 일을 했나? 아마 너 엄마는 진짜 현명한 사각가겠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야, 이 보통 얘기를 하면서 125엔 딱 부른 거죠. 네. 50엔에서 이제 125엔 이러니까 선자가 계속 이제 200엔 주셔야 합니다. 175엔, 200엔 계속 200엔 하니까 이제 결국 더 이상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선자 딱 하는 거죠. 아이고 뭐 사장님 이거 안 사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딱 나가려고 하니까 그 순간 주인이 한 손 들어가지고 선자 보고 기다리라고 하고 신호 보내고 금고가 있는 뒷방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돈을 딱 200엔 이제 지폐를 몇십 장 딱 가지고 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남자가 찾아오면 자, 지금 다 갚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사무실로 가자. 그럼 사장이 거기 가서 그 약속음에 도장을 찍으면 이제 무효가 된다.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엄을 취소시키고 돈을 다 갚은 거죠. 그게 2월에 빌린 돈인데 6월에 이제 2배가 넘는 돈이 된 거죠. 네. 4개월 만에 2배. 결국 한수가 그래도 큰 건 한번 해결했네. 그렇죠. 물론 이제 제대로 일을 하기로 한 건 이제 선자가 워낙 뛰어난 딜을 통해서 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요셉이 이제 약속된 그 엄을 들고 막 펄펄 화를 내는 거죠. 왜 여자가 전당포에 갔냐 이거죠. 왜 여자가. 무조건 뭐냐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멍청한 여자들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직설적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것도 없는 남자가 돼버렸어. 여자가 대신 해결해주는. 여자가 와서 돈 빚 갚아주더라.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이런 나는 완전 빠가요. 고마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물에서 건져줬더만은 완전 보따리 내놔라고 적반하장하는데 막 그 사실은 요셉이 이제 선자에게 화가 나는 거죠. 어차피 뭐 경이야 뭐 말도 못했을 것이고 네네. 선자에게 결국 치기를 했다니까 갑자기 자기가 완전히 한수아리를 받던 애가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하지만 선자는 아무리 울면서도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빚을 갚는 게 더 현명한 행동이다. 아무리 남자 여자인 것보다. 그래서 요셉이 화가 나가 밖으로 가고 요셉은 그 생각 나는 거죠. 저 여자 좀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금반지는 한 30엔 정도 하니까 갖고 있으면 이해가 하는데 이건 200~300엔짜리를 갖고 있으면 뭔가 뻔판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의심도 하게 되고 우리 순진한 이삭이를 진짜 이상한 여자가 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고 하여튼 요즘 치면 뭐 명품 시계 아니겠습니까? 오메가나 뭐 까르띠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막 난리가 나 있을 때 이삭이 돌아와서 이제 우는 여자를 달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형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때는 도항증명서 서류 발급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죠. 일본에서 조선에서 일본 갈 때 엄청나게 절차도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제3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올 때 그 소속할 때 그런 이제 브로커들한테 돈 많이 주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아는 선배가 이제 미국으로 그 이제 아예 이민은 아니고 하여튼 뭐 여기 좋은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갔는데
근데 영주권을 빨리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받냐니까 결국 영주권 변호사 돈 비싼 변호사 쓰면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이걸 한 건데 이 와중에 이제 양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선자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뭐 그 드라마가 좀 극적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막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니까 아줌마가 시끄러워서 들어와 봤네 하면서 나올라 카네 내가 돼지 새끼 많이 받아봤으니까 내가 잘 받는다 그렇게 나오는데 서술에는 이제 그 이삭이 가가지고 그 산파를 불러오는 거죠. 산파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애를 자 받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산 도우미가 왔고 네. 근데 그날 이제 밖에 집을 나간 요셉은 안 들어왔어요. 그날 밤에 속이 상해서 이제 술을 마셨겠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집안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요셉은 생전하는 외박을 했지만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이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근데 요셉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뭐 느끼는 게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거죠. 항상 그 뭐라고 할까. 자기가 동생을 바라보면 이 동생은 예술 작품처럼 보호해야 되는 존재가 내 동생이다 이거죠. 얘는 예술 작품처럼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동생 부부의 도움을 받아 빚을 해결한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하니까 참 동생 얼굴 보에 더 마음이 아팠지만 동생이 딱 이런 거야. 아이 이름을 지어주시오 이런 거죠. 평양에 아버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했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걸린다. 편지 왔다 갔다 하니까. 형이 지금 여기서는 가장 아니냐. 네. 그래서 이름을 형이 고민하다가 노아라고 이름을 짓죠. 노아 다 진짜 기독교 이름이네요. 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바로 그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했다 이거죠. 또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미쳤다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결국 그런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거다. 이 아이와 그 엄마를 구해라. 그런 것도 있고 드라마는 좀 더 적극적 의미를 구하죠. 노아가 결국 새로운 세대를 만들었다. 맞지 않습니까? 노아의 그러네요. 다 죽고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아들 딸들이 새로운 세대를 만드니까 이 일본 땅에서 너가 이제 새로운 우리의 세대가 여기서 시작된다. 참 이게 장대해요. 이거. 그러네요. 어찌 보면 네. 이제 일본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폐망을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본 내 어떤 조선인 커뮤니티가 됐든 네. 아니면 하여튼 뭐 조선인 시대를 엿는 그런 의미로 노아를 그렇죠. 썼을 수 있겠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가 탄생하고 나서 이제 6년이 지납니다. 1939년 오사카예요. 이제. 네. 근데 이때 이제 혹독한 시련이 닥쳐오는 거죠.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결국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항상 알지만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인간에게 시련은 뭐 전진하는 자의 법과 같은 존재니까 항상 따를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때 이제 노아가 6살이 되고 이제 여러 번 유산을 하고 나서 둘째 바로 모지수가 태어나는 거죠. 모지수요? 모자수 소설에 모자수로 나오죠. 영어로 이제 모지스라고 하잖아요. 모세스. 네, 모세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수라고 부르죠.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 민족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노예 상태의 자기 백성, 노예 상태의 민족 동포를 데리고 결국 독립으로 나아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그 의미가 또 달려 있는 거죠. 이런 건 아마 미국 독자들한테 좀 어필을 많이 했었던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미국에서 인기 얻는 거는 이것도 결국 바로 우리가 모세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우리 땅이 있었는데 그게 노예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노예 상태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우리의 독립적인 공간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집트를 그러니까 탈출하는. 그렇죠. 바로 이게 결국은 이 미국 독자들의 가슴에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서사가 뭐냐. 결국 인간은 익숙한 곳에서 떨어져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곳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거쳐서 거기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다. 이게 이제 모세의 출애굽기고 바로 이런 어떤 구조가 이 이야기의 어떤 기본 아니겠습니까? 떨어져서 새로 간다. 인간이라는 게 결국 뭐 한 곳에 고향의 애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아이 같은 사람이죠. 이 고향밖에 나는 이 세상에 내 고향밖에 없어. 자 그러다가 또 어떻게 바뀌냐? 인간은 이 세상 모두가 다 내 고향이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디든 가면 내가 다 수처작주. 내가 가는 곳마다 이것이 바로 내 고향이다. 아주 사람은 강하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완성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고향도 낯설고 모든 것이 다 낯설게 느껴지는. 그럴 때 인간은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고 완성된 존재가 된다. 이걸 사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 이 소설에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결국 이 땅에서도 몇십 년을 살고 태어났지만 뭐 이 땅에 차별도 있습니다만 결국 인간은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존재잖아요. 낯선 거죠.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독자들도 좋아하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일단 이제 39년 네. 요셉이 퇴근하고 나서 요셉을 제일 좋아하는 조카 노아가 네. 아무리 뭐 노아한테 사탕 주려고 막 했는데 애가 없는 거야. 아무리 숨어서 장난하는 애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없고 아무 여자들도 없고 해가지고 부인도 없고 해서 네. 교회에 가보니까 이제 그 이삭이 근무하는 교회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지금 백목사, 류목 그러니까 원로 목사 뭐 다 잡혀갔다는 거야. 일본 경찰에. 네. 네. 왜 잡혀갔냐니까 그때 이제 신사참배를 한글로 나와요. 네. 정교산 일본에서도 신사참배할 때 이게 사실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네네. 근데 어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좀 타협을 해가지고 그때 목사들이 많이 가서 했거든요. 신사참배를. 네. 근데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웠던 거죠. 근데 그게 고발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제 데리고 잡아간 거죠. 그럼 붙잡아간 애기들도 거죠. 다 잡아간 거예요? 아니 3명. 그 세 명? 목사 2명하고 교회 일하는 이제 그 예전에 원로 목사가 키운 이제 중국인 청년. 근데 이제 이 경찰 신문을 하면서 이 목사들은 어떻게 달리려고 했는데 이 중국인 청년이 그냥 바로 막 그냥 선언한 거예요. 기독교 선언을.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요. 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공안 사건이 되버린 거죠. 네. 일본 사회의 공공 질서를 파괴한 이 완전히 이거는 반천황 범죄, 반국가 범죄. 우리로 말하면 국가 보안법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법, 치안유지법이라고 일본에 어마어마한 위험한 법이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경찰서에 가니까 노아가 6살짜리가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된 동생 모자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계단에. 어른들은 어디 갔냐니까 일본말 하는 사람은 경희밖에 없으니까 자기 부인. 네. 경희는 데스크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고 또 이제 선자는 계속 거기하고 애하고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이제 온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어떻든 간에 사고 치지 말고 일본 사람도 나쁘지 않아. 요셉이. 예, 요셉이. 네. 요셉은 항상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이삭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옥에서 견딜 수 없다 이거죠. 동생은 몸이 약하고 결핵도 거의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또 감옥 가면 그래서 어떻게든 가서 데스크 가서 공손하게 면회 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계속 하니까 이제 그때 제일 만국 공통의 액션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안 됩니다. 할 때. 돈이요? 그렇죠.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갑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제가 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하니까 이 일본 경찰이 발끈해가지고 지금 당신 뇌물 먹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러니까 뭐 하여튼 그냥 내일까지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 뭔가 위대한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건 무의미하다. 인간은 결국 살아남아서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새는 정말 현실주의자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것 아니냐. 나는 지금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 나는 네. 낮에 가서 그 비스킷 공장 관리 감독관 일하고 밤에는 또 알바를 뛰고 있는 거죠. 가서 기계 고쳐주는 알바. 이런데 뭘 하냐. 근데 결국 아무 여기서 소득을 얻지 못했으니까 집에 가서 의논하는데 뭘 해볼까. 캐나다로 간 선교사에게 편지를 써볼까 좀 도와달라고. 그럼 시간이 더 뭐 걸리지 않겠냐. 당신 회사에 그러니까 경희가 시마무라 사장이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이러니까 그 사람은 감옥에 누가 같이 있다 사람 알면 나를 바로 해고할 거다.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뭐 이러니까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아침마다 선자가 경찰서에 가서 보리 주먹밥하고 간혹가다 계란 넣어주는데 이게 전달되는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한 거예요. 옷을 넣어주고 해도 사식을 넣어도 만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자는 일단은 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는 네. 이제 둘째 치고라도 먼저 이제 이삭이라는 그 남편 옥바라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살아가려면 뭔가를 또 생계를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요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사람의 생명력은 네. 위기 상황에서 결국 이제 발휘되는 법이잖아요. 결국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살기 위해서 이제 지혜가 총력으로 발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자의 이제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고 네. 그리고 결국 이 선자가
결국은 이 위기에 빠진 가정을 이제 건져내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또 뭐 7, 8부로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그 좀 부분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면 네. 또 저희가 이제 네네. 스포한다고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욕 먹죠, 욕 먹죠. 그래서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면 네. 나중에 한번 다시 네. 한번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친코 일단 한 개인의 네.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개인이 겪어온 그 수많은 뭐 역사적 사건들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아마 네. 굉장히 많이 네. 좀 다뤄지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하여튼 평도 좋고 저희도 한번 책도 제가 이제 살짝 이제 말씀 주실 네. 때 읽어봤는데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도 한번 여러분들 기회 나시면 지금은 아마 구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 좀 당분간은 네. 뭐 지금 책이 이제 안 나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책이 안 나올 때는 그 아쉬우면 어떻게 커피로 좀 달려보면 어떨까 네. 싶은 생각이 아, 좀 좋아요, 드네요. 좋아요. 네, 1kg 커피. 심지어 선자도 사식을 넣어줄 때 1kg 커피를 같이. 같이 넣어줬다면 아마 일본 경찰들도 감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차가운 사람도 냉혈한도 감동시키는 커피 1kg 커피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올 때는 시원한 커피 또 마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네. 그 얼음 동동 이렇게 쌓이는 그 커피도 역시 1kg 커피에서 콜드브루. 네. 네, 그거 이렇게 차갑게 얼음 타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 가격에 최고의 퀄리티 1kg 커피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결국 그 선자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자리 잡은 2세, 3세들이 얼마나 이제 그 시련과 차별 속에서 고통을 받았느냐. 그 사실 고통받은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의 보편적인 공감을 일으켰냐면 결국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덴티티라고 합니까? 자기 어떤 존재를 증명하고 싶고 네. 정체성을 찾고 싶은 게 그게 무슨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즐거움이잖아요. 바닷가를 10년간 방황했던 고향으로 이타카섬 돌아가 방황했던 오디세우스가 야 그냥 칼립소가 여기서 나하고 재밌게 살자 내 너를 불사의 신으로 만들어줄게 할 때 그래도 나는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 사람은 고향에서 생을 마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결국은 내가 태어난 곳에서 그리고 내가 자란 곳에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데 바로 2세, 3세는 일본에서 여기 와가 강제로 오게 됐고 어떤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근데 여기서 자라나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조생징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열등한 자로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부당하다 이거죠. 사회적인 마이너리티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소수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해지는 차별과 모독에 대해서 네. 이 소설은 한번 그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고민해 보게 하고 사실 또 우리 제일 학자로 유명한 강상준 교수 같은 사람도 그 젊은 시절에 말더듬을 심하게 알았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해 보니까 왜 그걸 알았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내가 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를 말더듬을 앓게 하고 내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봐도 이 빠친코 소설 읽어보면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그 뒷부분에는 한수가 노아를 만나는 그런 장면도 네. 스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요거는 저희가 예고편이죠. 예고편. 그건 아니고 노아를 만난다고 했지 뭐. 아들짝. 가만히 있어봐. 이거 노아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사실 여기서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한수는 악한 사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악한 사회가 있을 뿐이죠. 악한 일본이라는 사회가 있고 이럴 뿐이지 악한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한수도 뭐 네. 사랑이 넘쳤어요. 아니 그래도 네, 그리고 정말 잘해주려고 했고 사랑했고. 네, 그러니까 한수는 네. 평생을 근데 희한하게 선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자가 나중에 그래요?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그 30대가 돼도 이미 완전히 나는 남편을 잃었고 아이 둘에 항상 일을 해야 되니까 손은 갈라져 있고 얼굴은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름 자글자글하고 나는 이제 허리도 굵어지고 몸은 커지고 나보다 12살 많은 그 경희에 비해서도 여성적 매력은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한수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수가 나타나서 싫어도 여성으로서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계속해서 한수와 근데 이렇게- 한수는 왜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을까라고 그게 참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네. 사람의 참 불가해한 운명이겠죠. 네. 그런 사람이 또 있죠. 네. 네. 없나? 없구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파친코 워낙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네네. 책으로 먼저 소개를 좀 했고요. 드라마 얘기도 네. 같이 섞어서 좀 네. 전해드렸습니다. 네, 드라마도 아주 재밌는 또 연기가 아주 훌륭하다고. 아유, 네, 저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친코 오늘은 일당백에서 한번 다뤄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어쩌면 파친코를 좀 이어서 해드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 만나뵐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밀당을. 실험 마시고요. 네. 여러분 175엔 안 되고요. 200엔 주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러면 또 2부 마무리하면서 플로 청취자를 위한 노래 하나 좀 네. 선곡을 해볼까요? 저는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제가 한동근. 오늘 뒷부분은 모르지만 네. 한번 제 나름대로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한동근 씨가 한번 논란이 있지 않았었나요? 음주운전이요. 아, 그랬군요. 네. 자, 그럼 저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지금의 기준과는 다른 사랑이 아니었나 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의 기준의 사랑은 또 이때 이거 무슨 사랑 이런 생각할 수 네, 있지만 네. 이때의 사랑은 또 다른 네. 그런 게 아닌가. 모세의 사랑인 걸. 모세 나오잖아요. 사랑인 걸. 요셉은 없어요, 가수? 가수 요셉? 양요셉 있다. 양요셉. 네. 어. 혹시 추천곡 있으실까요? 혹시 이게 뭐 소설이나 드라마 보면 결국 김치라는 것들이 하나의 김치 이런 노래 있습니까? 김치는 김치? 저 예전에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정광태 씨가 부른 노래가 아마 그렇구나. 네.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노래가 정광태 맞나? 네, 여튼 네. 세 곡 중에 잘 판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